좋은 투자의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거예요. 각자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금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건 배당 귀족주라는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에서 출발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삶이죠. 경제적 자유. 네, 작년에 그 경제적 자유를 주식으로 이룬 분들이 참 많다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갑자기 이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안전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시고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네요. 은행주를 담당하셨던 이고은 저자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 자유로운 투자자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자산거위 농장이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이 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게 안전하게 이루어야 되잖아요. 일시적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서 그게 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저는 자산거위농장주 이고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로 한 13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퇴사를 해서 책도 쓰고 이제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다른 거위농장주 분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거위농장주라고 표현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자산거위농장? 이게 어떤 의미죠? 네, 우리가 이제 투자 격언 중 유명한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금알을 가져오는 알짜 거위들, 알짜 자산들을 저희 농장에 하나씩 차곡차곡 늘려가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에서 투자란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러시다면은 그냥 우리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좀 다양한 그 어떤 자산을 이렇게 채우면서 안정적인 어떤 그 자산 그 목록을 이루는 거, 이게 사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경제적 부를 얻고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다가 다시 지금 복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뭐 각 개인마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각 자산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각 자산의 장단점을 본인이 직접 알고 그 다양한 자산들을 우리가 자산 농장 안에 키워가면 각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성과가 굉장히 좀 뛰어나면서도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자산군만 보기보다는 각 자산군의 특징을 먼저 알고 각 자산군의 좋은 투자의 방법을 사용해서 잘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주식 투자만 잘하면 돼,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 나는 잘해, 이게 아니라 골고루 다 투자와 관련해서 좀 그 스킬을 좀 키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란 자산을 늘려가는 것. 그러면 자산을 어떻게 잘 늘릴까? 이거는 저는 좋은 투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투자의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 원칙을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주식에는 어떻게 할까? 금, 암호화폐 이런 다양한 자산마다 어떻게 그 방법을 적용해서 투자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애널리스트시니까 저는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버셔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식으로 돈을 버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주식도 주식 거위도 저의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산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금 흐름, 그리고 돈 레버리지, 시간 레버리지.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자산은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면서 돈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좋아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자산이 베스트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자산은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레버리지 이렇게 좀 더 용이하니까 돈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현금 흐름이 큽니다. 단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약하죠. 반대로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큰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 두 자산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주식시장이 좋다 할 때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증시는 좀 빠지고.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자산을. 일단 주식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면 가치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참 어렵단 말이죠. 네. 가치 평가는 굉장히 어렵고 그 누구도 정확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 평가를 주업으로 하던 애널리스트였지만 애널리스트들도 100% 정확한 건 아니고 각자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그거를 쫓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건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초보 투자자분들께 강조드리는 거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없는 자산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자산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주식 안에서는 배당주가 배당주. 거기에 해당이 잘 되겠죠. 예. 현금 흐름의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이제 배당주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자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또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워렌 버핏이 그 유일하게 합리적으로 내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이 가져올 현금 흐름을 할인한 것. 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DCF라고 불리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거든요.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웬만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되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치 평가법입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현금 흐름을 우리가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면 현금 흐름이 우리가 보유할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그거를 현가화해서 가격과 비교하는 이렇게 보면 쉬운 가치 평가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이제 DCF 같은 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증권가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싼 가격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각자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나만의 기준금리라고 부르는데요. 나만의 기준금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게 나의 나이, 뭐 어떤 나의 연소득, 나의 종잣돈 이런 상태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년 뒤에 월 현금 흐름 얼마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현재 상황에서 월 현금 흐름 10년 뒤에 500만 원 이거를 만들려면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재 상황에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투자해야 될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시면. 그러면 그걸 했을 때 10%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최소한 10%의 투자 수익률을 가져오는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어떤 자산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서 내가 그러면 그걸로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보겠다. 내가 투자하는 투자금이 이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죠. 마이너스로 일단 나갑니다. 그리고 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매도시 현금 흐름까지 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다 기록해서 엑셀로 IRR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 그게 연 투자 수익률이고 그것과 나의 기준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게 투자 수익률이 나의 기준보다 높으면 그게 싼 가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연 수익률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수익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을수록 좋지. 네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의 수익을 우리 보통 뭐 5%가 됐든 8%가 됐든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50% 벌고 싶어. 뭐 2배는 벌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이러한 것들이
근데 결국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 좀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수익률은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자면 배당.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 팔아서 평가 수익. 그거는 자산의 증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분리를 해서 물론 자산의 증가도 내가 매도하면 이제 그것이 나의 투자 수익이 되지만 그 가격 결국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가격을 예측해서 비싸게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을 얻는 데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고 우리가 가격 예측에 항상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장 상황에 민감해지고 흔들리는 투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금 흐름. 그러니까 그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배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지금 상태, 지금 이제 그럼 배당주 투자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리 그 수익률이, 배당률이? 저는 이제 배당주 중에서도 이제 국내 배당주라기보다는 해외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의 전체 자산거래 농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부동산 이런 원화로 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달러 자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은 달러 배당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건 배당 귀족주라는 주식들이 있는데 배당 귀족주란 타이틀을 얻으려면 최소 25년 이상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년도보다 그 배당을 증액시켜야 그 배당 귀족주가 됩니다. 네. 한 60여 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죠. 그 주식을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을 때 사두면 그냥 꾸준히 배당은 계속해서 증액해서 들어오니까요. 네. 보통 수익률이요? 미국은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이? 그것도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한 그 배당 귀족주의 평균이 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연으로 봤을 때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이제 배당주 투자세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2~3% 그거 갖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죠. 1년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 20년, 30년 보유할 생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배당 귀족주 사는 순간 투자 원금만큼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배당 귀족주의 장점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이 늘어왔기 때문에 배당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 이만큼 주겠지. 내년은 요 정도 주겠지. 그래서 그 예측하기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쉬운 거죠. 그래서 배당을 쭉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매도시 현금 흐름까지 해서 그거의 엑셀로 내부 수익률 IRR을 구해보면 세후 연평균 9에서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2~3%만 봤을 때 1년 봤을 땐 되게 그렇지만 20~30년 뒤에 돌아봤을 때는 내가 거의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매수만 눌렀는데도 연평균 9에서 10%를 했네? 그러면은 그거는 꽤 괜찮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 그러니까 그 대박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그 저 존리 대표님이나 뭐 여러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노후 준비 이런 어떤 용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꾸준히 나오는 현금 흐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더 실용적으로 자산에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법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굉장히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데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게 들리실 수 있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꾸준히 또 가치는 상승하는 자산을 모아가면 그게 점점 더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 자산의 곡선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그냥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갈수록 증가율이 늘어난다. 가파라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의 자산 증가율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최근에 굉장히 더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몇 함수의 분포를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갈수록 그 배당까지 포함한 그 원금이 그만큼 자꾸 불어나면서 결국에는 첫 해에는 뭐 몇 프로 안 될 수 있으나 그것이 5년, 10년이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8, 9%가 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주식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각 다른 자산군이라 할지라도 같은 원칙을 따르면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꾸준히 우리가 재투자하면서 하면 그 복리 효과로 인해서 점점 우리 자산 증가는 가파라지고 우리는 더 자유로운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가치 평가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엑셀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좀 낮게 평가돼 있다. 그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빠져 있다. 이러면은 그냥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문 그 뭔가 가치 평가를 해보셨으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것도 공부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좀 이 쉽게 시장에서 그렇게 좀 싼 저평가 주식이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최소한의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서 나만의 기준금리와 비교해라. 이게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좀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긴 하지만 그게 분석이 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놓고도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이 좀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그냥 생소하고 낯설다는 것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엑셀의 날짜, 오늘 나간 현금 흐름 마이너스 뭐 500만 원어치 샀으면 500.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기별로 그 배당을 주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배당 들어올 때마다 날짜, 배당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세대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 현금 흐름만 계산해서 IRR이라는 그 함수를 쓰시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배당주 중심으로 그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는. 근데 아마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잘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요즘 워낙 잃는 투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현금 흐름 그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 거예요. 그 투자 속도의 중요성 이제 강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빨리 부자가 되겠다,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투자 속도 중요성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그 물리 시간을 잠깐 다시 되새겨 보시면은 우리가 속도 그러면 이제 너무 막 성급하게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속도는 사실 그런 어떤 크기와 방향을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벡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성급하게 빨리 현금 흐름을 얻고 싶어야지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한 투자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왜 투자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삶에는 부적인 풍요로움도 있지만 자산 외의 가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것과 자산 외의 가치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으면서 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더 중요한 꾸준한 투자가 가능하다. 어느 한쪽에만 가면은 더 그게 어려워지겠죠.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럼 평균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평균 시속 뭐 60으로 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가 길이 막혀서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지금 같은 시장 상황 나는 자산 가치도 늘리고 적절히 자산의 가치도 늘려가면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는 마치 내가 투자의 그 어떤 멈춤 또는 돌아가는 구간이라고 느끼고 답답함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나 봐. 투자라는 건 역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하면 부산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워렌 버핏 예를 드는데요.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한 기간을 제가 한 55년간을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한 55년 중에 11년은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은 투자 기간에 20% 정도가 마이너스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산에 손실이 나고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워렌 버핏도 그럴 때가 당연히 많았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자유로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일시적으로 내가 30% 벌었어, 50% 벌었어 하지만 또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또 마이너스 40% 났어, 뭐 20% 났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평균 내가 10년간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평균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수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수익.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주식은 변동성이 있는 위험 자산이니까 이 변동성을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사서도 30%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지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되면은 실망하고 떠나고 네. 나중에 또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또 비싼 가격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자꾸 그 악순환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견뎌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평균 속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가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본인만의 어떤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야겠지만 그 꾸준한 투자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투자가 꼭 나의 돈을 집어 넣어야만 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시간 자산을 늘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했는데 잘 못 됐어. 그러면은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성급하게 그렇게 하기보다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투자를 하려고 했고 투자의 그 어떤 올바른 그 방법은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해보고 이러면서 다시 수정해서 나아가는 거지. 내가 만약에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꾸준히 간다는 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잘못된 투자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주가가 빠지는 거 샀는데 계속 빠진다 이러면은 이제 잘못된 투자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간다면은 뭐를 검토해 보는 거죠?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투자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어떤 애널리스트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자로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저도 많이 시행착오 겪고 해서 그거를 응축한 게 좋은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극소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라도 내가 단타 매매라는 그 특수한 기법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좀 더 이제 폭넓게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잘 늘려갈 수 있을까라고 기본부터 점검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